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 그중에서도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물류업계 CBAM 대응 현황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2026년 본격 시행이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좀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현실 진단부터 좀 해보면요.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국내 제조 중소기업 300곳 중에 무려 78.3%가 이 CBAM이라는 곳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78.3%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후에 수출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9%는 대응 계획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와, 모르면 아예 시작도 못할 텐데. 그렇죠. 이게 결국 제품을 실어 나르는 우리 물류업계에도 어떻게 보면 큰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럼 이 CBAM이 정확히 뭐고 왜 여기 물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하는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CBAM, 그러니까 탄소국경 조정제도는요. 쉽게 말하면 EU로 특정 제품,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걸 수입할 때요.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일종의 세금,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 탄소세를 매긴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하죠. 그 가격하고 연동해서요. 물류는 당연히 이 제품들의 국경 간 이동을 책임지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운송 과정에 탄소 배출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 자체 생산만? 지금 당장은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핵심이지만 이걸 증빙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물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당장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고, 이게 결국 운송 비용이 오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응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거,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하고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공급망 전체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냥 대기업은 잘하고 중소기업은 못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인가요?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긴 합니다. 자료를 보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벌써 2019년부터 준비해서 전담 TF, 특별 전담팀까지 꾸렸고요. 아,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네요. 네. 그리고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큰 물류 회사들도 친환경 운송 솔루션을 개발한다거나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하지만 대다수 중소 물류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정보도 부족하고 당장 투자할 비용도 부담되고 또 관련 전문가 찾기도 어렵고 뭐랄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정보, 비용, 인력 다 문제군요. 근데 다른 일반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거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남의 일처럼. 그렇죠. 근데 2030년 이후에는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이랑 지방 간의 정보 접근성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독일 DHL이나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사례도 자료에 있던데 우리 기업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특히 중소기업들이요. 해외는 확실히 우리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독일 DHL은 이미 2022년부터 고객사들 CBAM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벌써요? 2022년부터? 네, 네덜란드는 정부랑 업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 만들고 제조업계랑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었어요. 정부 역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싱가포르는 또 그 스마트 항만의 강점을 살려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투명성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단순히 규제를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친환경 물류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아, 경쟁력으로.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정부랑 업계가 같이 협력하는 모델에서 좀 배운 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 이 CBAM을 단순히 이거 피해야 할 규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네요, 정말. 자료에서도 이걸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던데 사실 보통은 규제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물류 서비스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 네. 예전에는 그냥 싸고 빠르게 보내주면 됐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줄이는지 이런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객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CBAM은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특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격이랑 속도 경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당장 코앞만 볼 게 아니라 2030년 그 이후까지 좀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우리 회사에서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 회사 상황에 막혀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료에서는 크게 한 3가지 방향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정부 역할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좀 벗어나서 물류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소물류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탄소 배출량 측정, 간소화 도구를 개발해주거나 컨설팅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요. 물류 맞춤형 지원. 네. 둘째는 업계 차원의 노력입니다. 개별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나 전문성 문제를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좀 풀어가자는 겁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서로 돕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들에게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 이게 뭐랄까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 본 한국 물류업계의 CBAM 대응,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특히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참 크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또 피할 수 없는 규제의 흐름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BAM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공급망 안에서 여러분 회사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규제 대응을 넘어서는 전략? 네, 즉 규제 준수는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여러분 회사만의 적극적인 가치 창출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